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로 시작하는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은 첫 문장이 주는 낯설음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1인칭 시점이지만 마치 남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방식부터 태양 때문에 살인에 이른 주인공의 행위, 무엇보다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그의 무심한 태도에 독자들은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나 청각 장애를 지닌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성장한 까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대표 작가를 넘어 삶의 본질을 묻는 위대한 작가로 영원히 회자됩니다. 인간 이성으로 답을 낼 수 없는 세상의 불합리한 침묵과 무심함에 자살이나 도피가 아닌 반항으로 삶을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47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생의 부조리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삶 속에서 기대하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고 희망이나 분노 등의 감정도 없이 무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메르소는 오직 현재만을 즉흥적으로 사는 인물입니다. 세상을 우연 가득한 이해 불가의 혼돈으로 여기는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출세나 결혼과 같은 것들도 결국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의 태도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직장 내 승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포주 레몬과는 친구가 된다 해도 상관없으며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그녀가 원하면 결혼해도 무방하다 말합니다. 그가 친구 레몬과 얽혀있는 아랍인 남자를 총으로 쏜 것은 바다와 모래, 태양 속에서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1부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작해 메르소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의 며칠간의 이야기라면 2부는 그로 인한 재판 과정과 이후 감옥 생활로 이어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죽음에 직면한 메르소가 비로소 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메르소의 무심한 삶의 태도는 생의 중요한 가치를 타인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생의 부조리를 알았기에 애쓰는 대신 흐르는 물처럼 살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굳이 애쓰지 않으며 오직 자신에게 정직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 회사를 비워야 했을 때 사장이 눈치를 주자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라 답하는 메르소는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고 진실만을 말하는 인간 유형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살았던 그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혼의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사형을 앞둔 시점에서 생의 환희를 깨닫는 과정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앞둔 사형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이성적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우연이자 우발적 사건의 총합입니다. 인간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은 도처에 있고 생의 행운이 여기가 아닌 거기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자 까미는 자신의 철학적 명제를 담은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죽음이 예비된 생의 허무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무의미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내야 하는 행복한 시지프스를 역설했습니다. 부조리에 저항할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삶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 의미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인간은 과연 무엇에 반항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노도 희망도 없이 오직 순간만을 살아가는 메루소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한 줌의 거짓 없이 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의식 없이 관습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보통의 인간보다 생의 주인으로 산 자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아랍인 살인이라는 핵심 쟁점은 소외된 채 세계의 규칙과 질서 유지의 요구되는 가면 쓰기를 거부한 메루소 삶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이라는 잣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건은 본질이 아닌 어떻게 보이고 해석되는지입니다. 어머니 나이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심지어 며칠 지나지 않아 애인과 코미디 영화를 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금 밖의 선자이고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간 바랬던 경험이 있는 법이다 라는 위험한 진실은 발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와 장인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와 증인과 배심원은 각자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그들의 논리적 언어와 질서 속에 메루소는 계획적 살인 범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가 본래 어떠한 인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방인은 축출되어 마땅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애도는 애도가 아닙니다. 어머니 죽음을 대하는 태도만으로 메루소는 잔혹한 범죄자가 되기 충분합니다. 샤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명제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합니다. 평준화되고 획일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화나 규범 등의 가치체계가 생성되고 승자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안에서 윤리와 정의는 만들어집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야 했기에 침묵과도 같았던 메루소 말은 법정의 현란한 수사와 대립합니다. 식민지 알제르인을 죽여도 큰 형벌을 받지 않았던 당시 프랑스의 관행 속에서 메루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반기독교인이자 불효자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 규범에 무심했던 한 인간에게 가해진 심판입니다. 자연사에서 시작해 살인과 사형으로 이어지는 이 소설에서 죽음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한계를 명료하게 인식한 메루소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부님에게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기쁨과 분노의 감정을 쏟아낸 메루소는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의 종착역 앞에서 약혼자를 만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었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건조하게 기술했던 앞의 서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요? 비로소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게 된 메루소는 하늘의 별과 바람에 서늘해지고 여름밤의 평화가 자신의 삶 안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사형 집행일에 많은 이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자신을 외롭지 않게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진실 앞에서 무의미한 쳇바퀴를 굴리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삶의 태도밖에는 없습니다. 까미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산 정상에 올려지지 않는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인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 속에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무엇입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고 인과응보나 신상필벌 따위는 인간의 자기 위안에 불과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저마다의 고군분투만이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 실존은 가능성이고 어떤 인간이 될지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산에는 길이 없다. 당신이 가는 곳이 길이다. 라는 말은 불안이자 축복입니다. 내일을 모르지만 그저 뚜벅뚜벅 길을 내는 것 말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